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들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은 거하고 진짜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며 살아가는지는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과연 시간 관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런 양육과 다음 세대 사역에 어떻게 연관이 있고 왜 중요한 걸까? 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시간 관리. 자, 시간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라 하면 우리가 한 인간을 잉태를 할 때에 한 생명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한 인간의 시간을 잉태하고 시간을 낳았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들의 시간, 내 아이들의 생명이 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시간 관리 역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볼게요.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그 인생을 쫙 그래프상에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 딱 잘라서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는 청소년기라고 했었을 경우에 반을 뚝 잘라서, 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요 앞에 부분은 태어나고 나서 요 앞에 부분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예요. 그리고 딱 잘라서 그 뒷부분은 이제는 친구와 또래와 사회에 관련된 연관을 짓고 살아가면서 그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예요. 보통 우리는 이 시점을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맞아요. 이제는 부모보다는 친구가 더 좋아지고 부모님의 간섭을 조금 이제 꺼려하면서 친구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 관리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부모로부터 받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까를 한번 먼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네, 두 번째는 존중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 조금 더 집약적으로 축소를 해보았어요. 순종. 사실 순종을 이 시기 동안에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순종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거는 그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웃긴 거는요. 이게 거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배우고 훈련하지 않고선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부모는 당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자기 목숨과 같이 아끼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려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은 당연시 순종할 수가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가르쳐준 이유는 배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중인 것 같아요. 이 존중은 부모와 자녀와의 존중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또래와의 생활 속에서 다른 누군가와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사회성?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왜 이렇게 이른 시기에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자꾸 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차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좀 빨리 기르고 싶어서요. 또래들하고 만나고 또래들과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이 좋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어린이집 일찍 보내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사회성은 어린이집에서 길러지고 또래들 사이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의 형성 시기는 부모로부터 그 시간 동안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배우고 이 가정 속에서 사회성을 배운 아이들이 진짜 사회성을 잘하는 아이들로 커나가고 그것들이 좀 더 이제 다듬어져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지 그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가서 사회성을 기른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은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이집이든 뭐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이든 뭐 고학년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학부모들을 부르세요. 호출을 하세요.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요즘에 위험 수위가 있으신가요? 뭐 위험한 상황이신가요? 뭐 관계가 좋지 않으신가요?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이거는 많은 아동학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대부분의 다 부모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의 사회성, 아이의 인성들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회성 나쁘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학교가 지지 않거든요. 보통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들은 부모에게, 그 가정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운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 사회성이 집에서 좋은 아이들은 어딜 가든 사회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관계성을 배우지 못하고 이런 공동체 훈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사회에 나가도 공동체에 나가도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하고 평판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영향을 받는 그 시기 동안에 배워야 될 것들. 첫 번째는요. 순종. 두 번째는요. 존중. 세 번째가 사회성입니다. 네, 사회성.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우리 부모와의 영향을 받는 그 시기 동안에 꼭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네, 내일은 또 다른 부분으로 시간 관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